안녕하세요. 최근 베나TV 영상을 무단 복제, 편집, 업로드하는 유튜브 채널이 많이 있습니다. 제작진이 발견하여 저작권 신고를 하면 유튜브에서 채널 폐쇄 조치를 합니다. 영상을 무단 복제, 업로드하는 것은 출연진과 제작진의 노력을 빼앗는 행위이며 불법입니다. 단, 원본 영상 공유하기는 가능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작진이 무단 업로드한 영상을 모두 찾기는 어렵습니다. 베나TV 영상이 다른 채널에 업로드된 경우 즉시 댓글, 제작진 이메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고해 주셨던 분들 감사합니다. 더불어 후원금, 구독하기, 그리고 광고 시청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탈탈탈 2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시 진희님을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잘랐어요, 얘기를 2부에서 들으려고. 근데 공항 딱 도착했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비행기에 내려서? 뭐 좋다, 막 설렌다 이런 것보다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걱정이 더 앞섰던 것 같아요. 네. 벌써부터? 아니 공항 도착했을 때 너무 나도 모르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외국어를 하는 줄처럼 막 망각이 들리고 그 정도로 사실은 막막했어요. 그래서 국정원에 도착해서부터는 저는 그분들 하는 말 토 하나 빠지지 않고 다 이렇게 저녁에 누워 잘 때까지 막 계속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딱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줄 알고 진짜. 그래서 공항에서 내려서는 그냥 막막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는 뭐 해야 되지, 막 이런 것 때문에 막 엄청난 생각들이 막 지나갔던 것 같아요. 국정원에서 그 친척들이 없었기 때문에 신분 포장이 제대로 안 됐었잖아요. 네네. 힘들지 않았어요? 조사받는 기간에? 아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태국에서 신분이 인정이 안 돼서 그랬는데 국정원에 와서는 그분이 다 설명해 주셔갖고 아빠 직장 동료인데 그분이 저 친구는 어느 비서 딸이고 어떻게 자랐고 이거 다 보증해 주셨고 다 이야기를 하셔갖고 저는 아주 쉽게 이렇게 그게 저는 괜찮았어요. 그 종이 이만큼 사러운 거 쓰라고 하잖아요. 네. 거기서도 또 동생하고 그 집이 없어서 손잡고 눈물 흘리다 그거 제일 슬펐던 것 같아요. 저는 네 그거 썼고 그다음에 엄마가 아파서 내가 속상해했던 그거 썼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생각이 안 나. 뭘 도대체 써야 되지? 근데 글자 딱 펜을 쥐는 순간 그냥 정말 밤에 자지도 않고 눈물을 막 흘리면서 막 써내려가는 거죠. 이게 사실 제가 필력이 굉장히 딸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뭘 잘 못 쓰는데 그게 앉았는데 뭐 써야 되지요. 나는 몇 살 때 이렇게 갖고 이렇게 끝에 있어요. 한 장도 안 쓴 거예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내 인생이 이거밖에 안 돼? 한 장도 안 돼?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걸 다시 빼고 다시 쓰기 시작했는데 정말 소설처럼 잘잘잘잘잘잘잘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저는 이만큼 썼어요. 뭐라 썼는지도 모르겠는데 일단은 다음에 여자 이렇게 국정원 담당 선생님 여자분이신데 진이야 너무 고생했어 앞으로 잘 살아줘 이렇게 그 면담 선생님 따로 계세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내가 이렇게 울컥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잘 살아왔구나, 알아줬구나 막 이런 얘기에 너무 감사를 했던 것 같아요. 국정원에서는 다른 사람 올 때 다 같이 왔고 그리고 하나원 도착해서 청소년반도 들어갔고 아까 국정원에서 이렇게 뭐 에티켓 같은 거를 가르쳐줬다고? 네네네. 어떤 걸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밥 먹을 때 막 끼어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너무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제 나가서 사회에서 욕을 먹는다. 그리고 또 그분들이 밥을 막 필요 이상으로 막 많이 담아요. 그리고는 막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는 김치, 깍두기 같은 거 많이 안 드시지 않나? 이거 조금씩 담아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거 먹을 만큼 먹는 게 이게 중요하다. 막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저는 그런 밥 먹을 때, 청소할 때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어요. 국정원에서. 어떤 분들이 막 대쇼대쇼 막 하고 가요. 그러면은 꼭 이렇게 점검한 선생님이셨는데 여러분들 이런 생활이 앞으로 나가서 지속되면 여러분들이 평생 이렇게밖에 못 사시니까 정말 하나에도 바로 하시라고
이렇게.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말을 하면 기분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해야 되는데 그게 확 이렇게 들어와요. 너무 맞는 말이다. 막 이렇게 확 이렇게 땡겨서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거에 너무 이렇게 의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인사를 이렇게 청소하다 보면 그 국정원 내 안에서는 자유롭게 막 돌아다녀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인사를 하는 거 굉장히 뭐 그렇게 인사를 해 이렇게 많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데 인사에 대해서 또 많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인사성 하나만 해도 사회에서 정말 편한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인사를 근데 저는 반면 인사를 굉장히 잘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하면 그 엄마들까지 다 인사를 해갖고 하면 진이구나 이렇게 해서 커피도 이런 청소하고 따로 이렇게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커피를 믹스 커피인데 굉장히 귀한 줄 알고 그 커피 한 잔 먹으러 엄청 인사를 열심히 하고 다니고 커피 한 잔 얻어 먹겠다고 네 그랬어요. 그래서 국정원에 있을 땐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런 에티켓을 가르쳐 준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말이 처음에 사실은 국정원 금방 도착하면은 이렇게 엄청나는 말들이 많아요. 근데 다 기억하기 힘들어요.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 이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말에 귀를 기울이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살아야지 방법을 하나도 모르는데 그런 걸 말을 해주니까 저한테 너무나도 필요한 정보인 거라서 인사 잘해야 되고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말 이거 잘. 근데 저도 이게 너무 안 됐어요. 근데 고맙다, 미안하다 그런 말을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하기가 진짜 어렵죠. 그래서 그 국정원 선생님도 항상 들어오면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 말을 많이 하셨어요. 그 선생님이.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에 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시키잖아요. 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뭐 귀하다 막 이런 거 항상 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저는 가끔씩 들어오는데 저녁에 한 방마다 들어서 점호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잘 계시셨나 이렇게 보고 너무 인사를 하던데 저는 그 인사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점호 시간을 사실 기다렸어요. 저는 그 선생님 맨 앞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딱 기다렸어요. 선생님이 너무 그 말이 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젊은 분이신데 그 여자분인데 이렇게 항상 이렇게 엄청 엄격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런 지적을 해도 기분 사람이 나쁘게 하는 분이 있고 않게 하는 분이 같은 말 똑같이 하는데 또 그냥 다가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너무 멋있어갖고 진짜 다 하려고 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저는 가르쳐준 건 너무 좋았어요. 거기서. 한국에 딱 입국했을 때 당시 나이가 20살이셨다고. 네네. 19살. 네, 만으로 19살. 만 19살. 네네. 그래서 하나원에서 청소년반에 들어가셨다고. 네네네. 거기서 가장 기억나는 건 어떤 게 있나요? 이게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9시부터 5시까지 그 하나들 학교랑 하루 종일 공부만 해요. 근데 공부를 체계적으로 안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북한에서 학교 생활을 잘 못하고 네, 아예 못했으니까 뭐 한글이나 읽는 정도? 곱하기 나누기는 집에서 아빠가 가르쳐서 알고 이게 그런 분수 있잖아요. 그걸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 모르는 게 너무 부끄러워갖고 이렇게 어린 동생들이 있는데 나이 윗사람한테 물어보고 그래갖고 동생들한테 알려달라고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책 들고 다니면 그 수학 공부하라고 엄청 다닌 걸로 기억이 나요. 동생들. 네. 그리고 거기서 또 기억 남는 거는 이렇게 주말마다 봉사 오시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선생님들이 와서 한국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너무 그런 거 뭐지? 게임. 거기서 게임도 너무 많이 배웠고 그런 골든벨처럼 이렇게 글 써갖고 우리 대한민국에 5,000원짜리 막 5만 원짜리 누가 있을까요? 이거 쓰는 사람 뭐 주고요. 그런 골든벨 같은 그런 그런 것도 하고 있고 그거 너무 좋았고 그리고 역사 공부를 다 하지 그렇게 게임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재밌어갖고 그래서 영어 공부 선생님도 오시는데 이렇게 노래를 배워줘요. 영어를요? 주격 뭐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거 뭐지? 일단 주어 동사 그런 네네 그런 거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게 있으면서 배우면서 나도 나중에 이제 멋있는 어른이 돼서 여기 와서 꼭 이런 친구들한테 봉사를 하고 그게 친구들은 사실은 전 선생님 너무 많이 따랐는데 왜 그랬냐면 밖에다가 어떻게 사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나중에 내가 나가서 멋있는 어른이 돼서 이 친구들한테 멋있는 어른.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한의원에서 이렇게 현장학습 같은 것도 나간다고 네네. 들었어요. 네네. 어디로 가셨어요? 에버랜드인 것 같아요. 그때는 어딘지도 모르겠다. 그냥 다 따라다녔는데. 뷔페도 응. 가고 뷔페에서 또 좋은 기억 있지 않아요? 맞습니다. 네. 음식을 이렇게 그 얘기 듣고 에버랜드 얘기 들어보세요. 네. 그러니까 63 빌딩을 갔는데 네. 이렇게 중국에서 이렇게 가죽 자켓을 겁나 진짜 엄청 촌스럽게 입고 그러니까 본인이 입고 싶은 옷을 입으라고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원에서 그 단체복 계속 입다가 엄청 촌스럽게 입고 엄청 예쁜 줄 알고 지금도 내복에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운 일인데 그 촌스럽게 입고 이렇게 뷔페를 갔는데 아니 음식을 나는 한 가지만 먹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다니면서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 이것도 먹고 싶고 이것도 먹고 싶은데 다 먹으면 안 될 것 같고 해갖고 눈치를 보면서 하나 이렇게 담고 그리고 먹고 와서는 아, 더 먹고 싶은데 해서 또 하나 이렇게 막 원래 기본적으로 다 담아도 되는 건데 몇 번은 먹어도 근데 되는 건데. 엄청 눈치를 보면서 아, 나 이거 안 쟀어 막 이런 느낌으로 갖고 가고 이렇게 훔치듯이 네네네 가져오셨군요. 네네 그래서 껌을 너무 씻고 싶은데 국정원에서나 이렇게 한우에서 껌을 안 줘요. 이분들이 껌을 씻고 아무 데나 막 붙여놔갖고 껌을 안 주세요. 근데 거기서 어떤 분이 껌 넣어놔줬는데 그 껌을 원래 한우 안에 갖고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걸 막 숨겨서 원래 네 갖고 들어와서 막 껌 씹은 적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그 뷔페 음식이 주로 그 양식도 있고 이제 중식도 있고 북한에서 먹던 음식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스테이크. 네. 처음에 먹었을 때 어땠어요? 맛있다고 생각했어요? 드라마를 일단 본 거 있어갖고 일단은 갖다 놨어요. 갖다 놨는데 보긴 본 거는 네. 근데 어떻게 먹는지 진짜 맛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잘했더니 막 피가 막 나와. 그래서 아 이건 먹을 게 안 되겠다. 내가 잘못 갖고 이거 익혀서 먹어야 되는 거 내가 갖다 놨나 어떻게 되나 이거 엄청 근데 한의원에서 그런 거 알려주잖아요. 레귤러, 미디엄 뭐 이런 걸 알려주잖아요. 이렇게 조금 알려줘요. 이렇게 언어 공부를 시켜요. 외래어 공부를. 그래서 저는 상도 받았거든요. 깨알 자랑? 깨알잖아. 근데 저 같은 경우 청소년 반이었으니까 우리가 그런 것까지 알려주지는 않았고 우리는 그 사회생활 저는 하나도 못 배웠어요. 학교 공부만 네네네. 그래서 가서 진짜 엄청 이렇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잘못 갖고 이거 익혀서 먹는 건데 내가 그냥 갖고 왔네.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엄청 걱정을 하면서 그냥 놨다가 안 먹고 그냥 옆에다 그냥 이렇게 내가 안 남겨놓은 것처럼 이렇게 밀어서 내가 갖고 온 거 아니다. 다른 사람 빈 그릇 놨는데 이렇게 쓱 이렇게 갖다 놓고 그냥 엄청 다 신기해갖고 막 뭔가 다 조심스럽게 했던 기억이 근데 거기서 나올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저거 꼭 가져와가지고 이제 한원에 들어가서 먹어야겠다. 막 그런 사람도 되게 많았거든요. 음식을 저는. 챙겨가지고 근데 저희는 뷔페는 그러지 솔직히 않았어요. 음식을 챙겨가면 안 되잖아요. 저는 이제 막 똑같은 거 먹고 싶어서 바리바리 썼어요. 진짜 거기 호실에 가면은 이제 애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애기들이 이제 기다려요. 그러니까 같이 다 못 나가고 이제 나뉘어져서 나가니까 먼저 가면 내가 꼭 이거 가져올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숨겼는데 그거를 또 진짜 검사를 해요. 또 하나하나 버스 탈 때. 맞아. 가져가셨군요. 근데 어르신들은 그걸 진짜 넣어요. 꽁직꽁직 주머니에 떡을 막 싸서 넣고 이래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안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는 안 그랬어요. 아까 에버랜드 현장학습으로 가셨다고 네네. 그때는 어땠어요? 그때는 청소년 반에서 애들이랑 다 갔어요. 그래서 그냥 그때 대흥동부 실감 났어요. 너무 신나갖고 놀이기구도 타고 막 엄청 놀러다녔어요. 그래서 그때 다른 일반 애들이랑 먹는데 그때 교복 입고 온 친구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나도 저 교복 입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방을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남자들이랑 여자들이랑 갔는데 여자 방 다 1층 해주고 그리고 위에 남자들인데 저녁 시간에 마음대로 놀게 해요. 그래서 앞에서 정말 이렇게 북한에서 이런 말타기라고 하거든요. 이게 사람 꼭대기 타는 거예요. 네, 말뚝박기. 네, 말뚝박기. 그거를 진짜 다시 북한 돌아간 것처럼 어렸을 때 그렇게 진짜 신나게 놀았어요. 저희는. 그 혹시 에버랜드 숙소에서 그러고 네네네. 에버랜드 숙소에서 그래. 그것도 이렇게 밖에서 나가서 놀면 그러니까 이런
복도 같은 데서? 1층에는 다 우리 공간이 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 정수기 옆에서 말뚝박기 하고 노셨어요? 진짜 신나게 놀았어요. 그래갖고 그때 너무 신나게 놀아서 뭐 다른 거보다 그냥 같은 또래 친구들이 엄청 신나게 놀았던 기억이 또 납니다. 다 같이 탈북해서 온 친구들이니까. 네, 그래서 청소년반 친구들하고 그래도 수준이 어려서 그랬는지 다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신나게 놀았어요 그때. 그 하나원 나오셔서 네. 그 초등학교 과정부터 다시 검정고시로 네, 공부를 네, 하셨다고 네, 네. 그 과정도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근데 그 한원 있을 때는 그런 주입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나요? 하면 공부요 이런 여러분들이 지금 할 거는 지금 앞으로다가 다른 거 다 걱정하지 말고 그냥 공부만 잘하면 이 사회에 적응 잘하는 거라고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원 나와서도 저는 나와서 민성년자여서 이렇게 수녀님들이 저를 데리고 갔어요. 그 그룹홈에 그런 게 데리고 갔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가서 수녀님들이 제가 수요일에 나왔는데 목요일에 봉사부터 갔어요. 네. 아 공부가 아니라 네, 봉사활동부터? 그러니까 처음에 나와서 목요일에 나와서 이틀 치고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저는 학원 다녔거든요. 검정고시 학원을 다녀서 초등학교 보고 그 다음에 하늘고등학교 가서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한 3개월 동안 수녀님 집에 있는 동안 검정고시 공부를 엄청 했고 그리고 봉사를 진짜 많이 다녔어요. 어떤 봉사를 다녔어요? 그 서울 성모병원에 이런 환자들, 중환자 아니면 이런 침상, 그다음에 그 검정 체크 이런 거 하고 다녔는데 저는 그것도 너무 즐거웠어요. 이렇게 가운 다 입고 다니거든요. 봉사복 가운을 입고 신발 딱 신고 머리 다 묶고 다니는데 물론 학교 다닐 때 너무 피곤해서 그렇게 했는데 한 1년 반을 다녔어요. 거기를. 그래서 그때 저는 또 많이 이렇게 어른스러워졌던 것 같아요. 이렇게 중환자실 같은 데 봉사를 가면은 엄청 젊으신 분인데 머리를 빡빡 깎고 계세요. 근데 그분은 머리도 감겨드리는데 이렇게 머리 이렇게 다치면은 그냥 이렇게 구르륵 떨어져요.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말을 못 하세요. 엄청 젊으신 분인데 그러면 이렇게 책에 들고 감사합니다. 그냥 이렇게 써져. 그래서 너무 가슴 아파갖고 나와서 나는 그냥 건강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그러고 그 전에까지만 해도 나는 왜 이 나이 때까지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이러고 살아야 되나 남들은 대학교 간다는데 이렇게 혼자서 막 그랬어요. 근데 그런 데 다니면서 마음이 막 여유를 많이 찾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검정고시 공부를 하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그것도 어렵죠. 초등학교는 그래도 수학을 한원에서 한 극이 있어갖고 수학을 접점 100점을 맞았거든요. 그래서 초등까지는 진짜 완벽하게 다 잘했어요. 쉬우니까. 근데 중학교에 들어와서도 살짝 어렵긴 했는데 고등학교 가면서 갑자기 퀄리티 완전 확 차이가 나는 거예요. 확 어려워지죠. 네, 레벨이 완전 확 차이가 나갖고 한 중학교까지만 해도 진짜 정신없이 공부했는데 너무 차이가 나니까 내가 이걸 할 수가 있을까 봐 이 정도로 이렇게 놀랐어요. 그래서 그때는 너무 몰랐고 읽어도 이해를 못 해갖고 저는 이런 시험지나 이런 문제지 받으면은 그게 이렇게 이해를 못 하니까 다 암기를 했어요. 저는 완전 무조건 통짜를 암기해버렸어요. 저는. 그게 북한식 공부요? 네, 완전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정말 무식하게 공부를 했는데요. 저는 이거 암기 안 돼서 볼펜을 들고 위에다가 빨간 볼펜으로 이렇게 글 쓰면 위에 살짝 자리가 나잖아요. 그걸 빨간 볼펜, 초록색 볼펜 3번, 4번 계속 썼어요. 저는. 그냥 그 내용을. 네, 그래서 이해를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거야. 이해를 못하고 좀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있어. 이렇게 완전 다 암기를 해버렸어요. 그래갖고 검정고시를 고등학교 거 봤는데 저는 진짜 영어가 너무 힘들어갖고 영어는 아예 다 찍었어요. 확실하게 포기하는 건 포기하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이어서 한국말을 그래도 잘해야 되니까 국어는 잘 맞춰서 국어 공부를 진짜 했고 다른 건 다 했는데 정말 떨어질 줄 알았어요. 너무 어려워갖고. 근데 중국어를 되게 잘 받았고 국어를 잘 받았어요. 그래서
붙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1년 만에 고등학교 네. 과정까지 네네네. 다 검정고시로 네. 마치셨다고. 네네. 그래서 한 6개월은 초등학교, 중학교를 했고 한 6개월은 고등학교를 준비를 했어요. 진짜 대단하시네. 그렇게 단기간에 네, 할 수 근데 있구나. 저는 그 시간에 사실은 친구 한 명도 저는 한원 같이 나와서 그 친구 한 명도 만나본 적도 없고요. 저는 한 달에 용돈이 10,000원이거든요. 그거 네.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저는 학원 같이 다녀갖고 돈이 아예 없었어요. 그래갖고 진짜 남들이 입던 언니들이 안 입는 반바지, 셔츠. 저는 3년 동안 대학교 가기 전까지 옷을 제대로 사입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그래서 하늘을 올렸다 볼 시간이 없더라니까요. 어느 순간에 내가 검정고시 딱 졸업하고 나니까 헉, 하늘이 이렇게 맑은 적도 있었구나. 이 정도로 저는 네. 그러면 공부도 공부지만 생활하는 면에서 처음에 정착할 때 어떤 게 기억나세요? 많이 힘들지 않으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힘든 걸 못 느낀 게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기숙사에서 숙식이 제공이 되니까 저는 그렇게 돈에 대한 압박감이 없이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럼 검정고시를 다 마치시고 건국대학교 뷰티 디자인학과를 네. 들어가셨어요. 네. 이 학과로 들어간 이유가 있나요? 검정고시를 딱 마치고 나니까 그다음 내가 뭐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잠깐 이렇게 마음이 살짝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가 공부가 사실 실질적으로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깊은 공부는 못할 것 같고 해서 막 하다 보니까 이런 미용 학원을 다니게 됐어요. 네. 미용 학원 다니면서 이 학교를 가야 되겠다 해서 그림 이렇게 메이크업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남들이 머리도 예쁘게 해준 것도 너무 좋아하고 해서 갖고 알아보다 보니까 건국대학교 뷰티 디자인과 있는데 이런 것도 한다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을 갔는데 이렇게 후기 보면은 쫙 작품들이 쫙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설레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 대학교 무조건 가야 되겠다. 막 이렇게 해서 나도 이런 걸 하고 싶다. 네네. 그래서 막 미용과를 한 몇 개 다 넣었어요. 그 중에서 순위도 낮은 대학교에서 다 붙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거 다 제끼고 건국대학교로 갔어요. 근데 학원 다니지 않고 갔으면 너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게 메이크업인 영어, 전문적인 용어들이 다 외래어예요. 그래갖고 기억하기 힘든데 학원 다녔다가 가서 그래도 쉽게 1학년 적응을 했는데 1학년 들어갔을 때 몇 살이셨어요? 23살. 23살에 대학교 네네. 입학. 23살에 대학교 갔어요. 그럼 외래어 때문에 많이 힘드셨어요? 아니요. 저는 학원 다니고 가서 네. 오히려 쉬었어요. 1학년 때. 근데 1학년 때는? 네. 네. 교양 과목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교양 과목을 어떤 걸 들으셨는데요? 교양 과목은 철학이 나오지 않습니까?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 리더십, 인간관계론. 저는 이 교양 과목이 너무 힘들어갖고 저는 교양 과목을 막 F 맞은 적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학교 생활하면서 네. 뭐가 가장 기억이 나세요? 그 1학년, 2학년? 검정고시랑 또 완전히 다른 네, 그렇죠.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조금 여유가 생겨요. 검정고시 학교 다닐 때는 아침부터 7시부터 저녁 5시까지 다 학교. 근데 이거는 내가 여유가 있이 수업을 선택해서 들여다 보니까 내가 자유로운 것만큼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방치를 하면은 진짜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1학년 때 내가 너무 방심을 했다라는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놀란 것 같아요. 1학년 때는. 1학년 때 좀 많이 노셨나요? 네네네. 좀 방랑을 좀 살짝 했어요. 그다음에 정신 살짝 차리고 2학년에는 점수를 좀 많이 받아갖고 장학금도 좀 탄 것 같아요. 네. 근데 학교 적응하는데 수업도 수업이지만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잖아요. 네네. 교수님도 그렇고 네네네. 조교나 네. 아니면 같은 동기들이나 네. 그 인간관계에서는 힘들지 않으셨나요? 저는 대학교 가서 인간관계 때문에 속상해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미 그 기숙사 생활 많은 친구들 많이 만나봤어요. 거기 기숙사 생활하면은 어떤 친구들은 정말 나하고 있는 동안 계속 같이 있는 친구 있고 어떤 친구들은 와서 한 달도 못 있고 나가는 친구가 있고 2달 진짜 내가 기숙사에서 한 3, 4년 살았다면 막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처음에는 언니들이 와서 이렇게 유진이 언니처럼 예쁜 언니들이 와서 막 챙겨주고 옷도 주고 근데 이 언니들이 한 달도 안 있어서 가고 근데 나는 내 사랑을 막 너무너무 줬어요. 너무너무 줬는데 정들었는데 나갔으니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이런 걸 제가 한 1년을 겪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 가서 나는 이러지 않겠다라고 갔어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아예 정도 주지 않고 네가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하면 되니까 이렇게 가갖고 저는 그런 거에 힘들진 않았어요.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네. 방법을 배우시고 네네. 그래갖고 뭐 그냥 근데 어느 순간에 1년 넘으면 어느 순간에 주위에 나도 모르게 엄청 친해진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기 때문에 막 누구를 애를 써서 막 친구를 만났다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친구를 만나는 것보다 오히려 공부에 더 집중을. 그쵸. 네. 그럼 한국에 오셔가지고 가족들과 연락해볼 생각은 하셨었나요? 그쵸. 계속 그립죠. 가족 보고 싶은 시기가 있어요. 뭐 설 명절, 추석 이럴 때면 정말 많이 생각이 나고 명절을. 네네. 근데 내가 여건이 안 되니까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누리면 다 못할 것 같아갖고 한 2년은 가족하고 아예 연락도 안 했어요. 공부를 하는 동안. 그 다음에 조금 여유가 생겨갖고 집하고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연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그래봤자 1년에 한 번, 두 번. 많이 하는 거 2번이에요. 1년에 2번 하는 게 많이 하는 건가요? 전화 통화 한 번 하는 거 사실 어려워요. 네. 왜냐면요, 이게 그런 탐지기 같은 걸로 계속 이렇게 수시로 위험하죠. 이게 탐지하고 다니기 때문에 이게 전화 한 번 하려면 산 속에 막 들어가고 막 이렇게 혹시 그 영화 보셨나요? 신이 보내준 사람이라고. 네. 저는 그 영화를 못 봤지만 들어는 봤습니다. 그 내용은 사실 안 좋은데 그게 전화 통화한 거 엄청 구석에 가서 이제 그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산에 가서 하는데 신호도 또 안 좋아가지고 자꾸 말이 끊기고 막 이러니까. 근데 그것도 한 5분 많이 해요. 5분 해요. 진짜 몇 초를 하고 막 끊을 때도 있어요. 그럼 처음 이제 한국에 와서 가족들과 연락한 게 한국에 몇 년 만에 목소리를 들은 거였어요? 가족하고는 한 2년 만에. 2년 만에? 처음 전화 통화했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이렇게 말도 못해요. 그냥 너무 이렇게 꼭꼭 내갖고 말도 못해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끝내 처음에 저하고 통화할 때 말을 못했어요. 아무 말도. 너무 이렇게 죽었는 줄 알았는데 2년 만에 연락이 오니까 엄마가 이렇게 심장이 무너지는 것처럼 내가 잘해주지 못해서 갔다고 엄마가 항상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옆에서 아빠가 우리 다 잘 지내고 있으니까 지니는 걱정하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아빠 엄마 떠나갔으니까 네가 잘 살아야지 아빠 엄마가 마음 놓고 살 수가 있으니까. 근데 엄마는 그 이후에도 한 2년 만에 통화했을 때는 한 1년에 엄청 많이 됐어요. 근데 엄마가 할 때마다 이렇게 말을 못하세요. 엄마가 미안하다고. 너를 공부도 제대로 못 시킨 것도 미안하고 예쁜 옷도 많이 못 사준 것도 미안하고 고생시킨 것도 너무 미안하다고 계속 그러세요. 근데 지금도 그러세요. 부모님은 평생 미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돈 보내달라는 소리 절대로 안 하세요. 그래요? 네. 너네가 가서 잘 살면 된다고. 바르게 사는 게 중요하다고. 아빠 항상 그러거든요. 돈 보내달라는 소리 절대로 안 해요. 정말 감사하네요. 그래서 동생도 왔어요. 2년 전에 왔어요. 네. 동생은 지니님이 데리고 네. 그러니까 원래 동생이랑 가끔 통화를 했어요. 엄마 통화하면 동생도 같이 와서 가끔 하는데 동생이 어느 순간에 동생도 나이가 들었잖아요. 어른이 되니까 자기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보니까 너무 막막하더래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여기서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학교 졸업했는데 돈으로 다 다닌 거예요. 북한에는 대학교 보고 돈 대라고 해요. 왜냐면 내가 공부를 정말 잘하는데 교수님한테 그런 담배 같은 거 뒷돈 안 주잖아요. 그러면 학점이 절대로 안 올라가요. 네, 그래서 뒷돈을 고이고 다녀서 의대 5년 6개월 나와도 혀를 제대로 찝질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의료진을 못 믿어요. 북한에서는. 그 정도로 이렇게 대학교가 막 하락하고 돈으로 다 되는. 네, 그러니까 돈 되죠. 그러니까 동생도 그런 대학교를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동생이 너무 막막해서 자기가 이런 생각을 했대요. 23년 세월을 아빠 엄마랑 같이 살았으니까 이제는
언니한테 같이 가서 살아도 되겠다라는 이런 결정을 했대요, 동생이. 그래서 왔거든요. 와서 동생이 역시 또 교회를 통해서 왔습니다. 네. 같은 케이스를 해서. 그러니까 아니 동생이 근데 이게 되게 연선이 가깝다 보니까 동생도 한번 마음 먹으면 이렇게 하는 스타일인데 내가 교회 소개시켜 주겠다는데 지가 먼저 넘은 거예요. 그걸 못 기다리고. 막 형제가 다 대단하잖아요. 네. 지가 넘은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이렇게 넘었는데 어떤 어디 중국집에 와서 지금 저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바로 한 달 만에. 근데 이 브로커들이 지금 동생을 팔아먹겠으니까 다른 데 시집 보내면 5만 원 받으니까 이 돈을 달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돈이 많이 드셨겠네요. 그래서 저는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언니 나 괜찮으니까 나 시집 가도 괜찮으니까 언니 걱정하지 말래요. 동생이 저는 당돌하다. 어떻게 걱정을 근데 사실은 저는 하나원 국정원에서 막 중국에 시집 가서 엄청 힘들게 산 그런 이야기를 저는 엄청 듣고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이렇게 위안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는지 저는 다 아니까 너 절대로 안 된다고. 너는 안 돼. 진아 너는 절대 안 돼. 너는 안 되니까 그러면 안 돼. 언니가 이렇게 보낼 테니. 그래서 막 수소문 엄청 해서 한 교회 한 3-4개 교회가 저 나사렛 대학교가 기독교 학교거든요. 그 학교가 통째를 기도하셨어요. 진짜 엄청 한 몇천 명 사람들이 기도했어요. 동생을 위해서. 그래갖고 그때 마침 그 브로커를 어떤 분이 만난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들어가면 자기 통로 전체적으로 위험하대요. 그 전도사님이. 그래서 거기서부터 그 성을 넘어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침 어떤 아는 언니분이 중국에 계신 동생을 그러면 자기가 빼내 줄 수 있대요. 그 브로커 집에서. 그래서 알겠다 하니까 그 언니가 그럼 자기한테 돈 300만 원을 달래요. 그래서 제가 언니 사실 공부하고 없으니까 그때 진짜 250만 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250만 원을 줬어요. 근데 언니가 네가 왜 300만 원 달랬는데 250만만 줬냐? 나는 안 데리고 올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협박을 했어요? 진짜 협박급이에요, 사실은. 그래갖고 제가 동생이 또 다른 데 팔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50만 원을 다른 친구가 도와줘갖고 이렇게 동생을 다른 성에 옮겨놨어요. 그 다음에 동생이 그 선교사님들을 만났는데 마침 그 성경 공부를 마치고 떠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동생이 바로 만나서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동생이 바로 온 거예요. 그리고 국정원에서 내가 다 진술했기 때문에 국정원에서도 10일 있다고 온 거예요. 그래서 동생은 한 5개월도 안 걸렸어요. LT 입국으로. LT 입국 덕분에. 네, 완전 바로 갔어요. 동생은. 네. 그렇게 해서 그럼 동생 하나원에 있을 때 면회 갔나요? 네, 갔어요. 어떠셨어요? 얼마 만에 만난 거였어요? 6년 만에, 5년 만에 만난 건데 동생을 5년 만에 만났는데 안 올 줄 알았는데 만나고 우리도 모르게 막 서로 부둥하고 눈물 잘잘잘잘 흐르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도 낯설지가 않는 거예요. 5년 만에 봤는데. 네네네. 그래서 쭉 같이 자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신나서 동생하고 막 이야기로 엄청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옛날에 내가 생각하던 동생은 엄청 착하고 거기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으랄 것 같고 그래서 순수하고. 네, 너무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그 10대의 동생을 기억하고 있었군요. 네네네. 근데 동생이 이제 20대지 않아요. 만났는데 언니, 이렇게 동생이 조금 이렇게 좀 시원시원하게 생긴 스타일에서 너무 이야기도 잘하고 너무 활발하고 너무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면회 가갖고 눈물을 흘리고 속상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동생이 말하는 게 너무 웃겨갖고 막 빵 터져서 울고 웃고 다 하셨네. 네네네. 그래서 엄청 밝아졌어요. 그래서 그럼 현재는 지금 동생이랑 같이 살고 계신 거예요? 네. 동생은 정착 2년 차인 거고 힘들어하진 않나요? 언니랑 사는 거 좋아해요? 좋아를 해요. 그걸 떠나고 공부를 사실 힘들어하고 있어요. 동생은 대학교까지 다 졸업을 하고 왔는데 대학교 입시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19살짜리 친구도 있대요. 이런 친구랑 동급을 공부하니까 처음에는 그쪽 편에서 막 자존심이 상해서 막 그러더니 요즘에 본인은 나이가 많으니까 그런 게 신경 쓸 수 있죠. 지금 25살이니까 너무 이렇게 힘들어하세요. 어린애들하고 공부를 하는 거.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꾸준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너무 완벽주의자거든요. 저하고 좀 달라요. 저는 그냥
그럴 수 있어 막 이러는데 동생은 아니야 나는 이거 딱 해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완전 칼날 같아요 되게. 그래서 내하고 약속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늦으면 언니는 왜 이러냐 왜 늦냐고? 완전 칼날 같아요. 네. 그럼 동생이 오기 전후로 네. 한국 생활이 좀 바뀌지 않았어요? 어때요? 동생이 오고 나니까? 책임감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기 전에는 되게 엄청 생각이 없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최대의 고민은 공부 잘하는 거고 적응 잘해서 대학교에 잘 마치는 거였는데 동생 오고 나서는 공부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동생한테 빈틈 보이지 않는 언니가 돼야 되겠다는 이런 부담감 때문에 1년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로 다시 돌아간 그런 기분이겠네요. 아니 집에 있을 땐 그렇게 부담감 안 느꼈죠. 근데 내가 일단 언니고 하다 보니까 동생이 또 나를 믿고 왔고 해서 내가 빈틈을 보이면 동생이 그렇게 올바르게 못 따라올까 봐 그거 네. 근데 지금은 또 너무 잘 따라와주고 있고 저보다 더 어른스러워요. 네, 말이랑 하면은 네. 다시 학교 얘기로 좀 돌아가 볼게요. 네. 중간에 휴학을 하시고 네네네. 학원도 다니고 이제 일도 조금 하셨었다고. 네네네. 어떤 학원 다니신 거예요? 그것도 미용 학원 비슷한데 이런 네. 요즘에 이런 현실적으로 이런 속눈썹도 연장하고 막 이런 걸 뷰티 쪽으로. 네네네 돈 벌고 싶어서 빠른 이런 데는 빨리 배워서 빨리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해서 한 6개월 배우고 또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자격증 같은 것도 따신 거예요? 네네네. 헤어 자격증 원래 땄고요. 그거 가나요? 속눈썹 자격증 이런 거 다 따고 있어요. 학원 다니면서는 어떤 게 가장 기억이 나세요? 학원 다니면은요 돈 내고 다니기 때문에 치열해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막 학원에서도 경쟁이에요. 뭐 하나라도 못하면은 내가 더 잘해야지 막 이런 거에서 돈 내고 다니면 시간 하나라도 내가 빨리 갔는데 이 원장님이 바빠서 잘 안 봐주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에 굉장히 저는 막 민감해서 다녔던 기억이 나요. 네. 학원이나 학교나 그런 생활하는 거 다 돈이잖아요. 그렇죠. 생활비는 어떻게 벌고 계세요? 원래는 일을 작년에 휴학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기초생활수급비로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때도 집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숙사에서 숙식 제공이 됐고 5만 원만 내면 살았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나왔으니까 집을 네. 받지 네, 않나요? 집을 받았어요. 집을 받았고 집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 학원 다녀서 그거 배워서 그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서 돈을 조금씩 벌고 있어요. 네. 그 일을 하면서는 어떤 게 기억이 나나요? 이렇게 손님들이 이게 처음에 손님 대하는 거 어렵지 않았어요? 이렇게 막 친절해야 돼. 약간 북한 생활과는 네네네.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는 북한에서 있었던 기억보다 여기서 살은 게 더 많거든요. 여기 제가 미용실에서도 일을 좀 했어요. 한 1년 넘게. 네. 그래서 그게 미용 대학교를 가면은 CS 교육이라고 서비스의 전문 교육 이거를 받거든요. 그래서 손님 태클을 걸면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거 교육을 받고 이렇게 손님 대상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래 대신 고객들이 엄청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항상 어디 가나 진상이 손님은 있는 법이죠. 그래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 내가 당황하면 안 되거든요. 본인이 다 이해하고 하겠다고는 언니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냐고 막 이렇게 그리고 누가 봐도 괜찮은데 지는 또 마음에 안 든대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당황하면 안 되고 하대도 안 돼요 절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능숙하게 그래도 설명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그렇게 다 아니 처음에는 안 되지. 처음에는 이게 일단 무조건 내가 뭐 왜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죄송합니다 막 이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게 아니라 언니 이렇게 얼굴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눈썹을 해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본인께서 이렇게 거울을 볼 때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이렇게 근육이 움직여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살짝 올라가 보일 수도 있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네네. 그리고 그래서 이거 부었는데 왜 부었냐 이거. 그래서 이거는 원래 술 드시면 안 돼. 술 드셨고 그다음에 여기에 하나만 한 게 아니라 2개 같이 하셔갖고 이렇게 더 부을 수 있으니까 2, 3일 내면 이게 다 빠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 동의서를 저희는 받아요. 본인도. 그래서 이건 부는데 2, 3일 안에 제가 또 다시 전화를 걸어드려요. 그러면은 이거 언니 다 괜찮아졌죠? 이거 너무
예뻐졌다고 이렇게 그래요. 그러면 저 또 뿌듯하고 그럼 또 지인이 또 소개시켜줘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땐 되게 뿌듯하시겠어요. 네, 너무 와, 뿌듯해요. 너무 예쁘게 됐어요. 마음이 고마워요. 네네네네네. 와, 멋있네요. 네네. 일하는 이제 멋진 어른이 된 것 저 같아요. 학교 다니면서 상도 많이 받았다고 대회 같은 것도 많이 나가고 이게 사실은 이게 미용은 이게 프로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디플로마 같은 그쵸. 거. 네, 그래서 스펙 같은 거. 네, 그래서 옛날에 처음에 시작했을 땐 진짜 아무것도 없었는데 요즘은 한 장 반 채울 정도로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자격증을 굉장히 대회도 많이 나가고 작년에 제가 대회를 엄청 많이 나갔거든요. 네, 어떤 대회요? 이런 뭐 속눈썹 대회나 뭐 이 뷰티 전문가 대회나 뭐 뷰티 지도자 대회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 나가서 하면은 다 근데 돈으로 형성돼요. 이게 일단은 어쨌든 그래서 그런 데 나가서 상 받으면 일단은 이걸 쭉 진열을 해놓으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같고 뭐 이래. 그런데 많이 나가면 또 경험도 많이 돼요. 국제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많이 또 배우고 있고. 그럼 지금은 다시 복학하셔서 네. 3학년으로 네네. 공부하고 계시고 오늘 중간고사 기간인데 사실 네, 네, 시간을 내서 나와주셨어요. 진짜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학년이 되니까 근데 아까 1, 2학년 때 다녔을 때와 마음이 다르다고. 네, 맞아요. 어떻게 다르신가요? 1, 2학년 때는 남들이 대학교 가니까 나도 가야지 자존심이 상해서 뭐 이런 거 했는데 요즘에는 뭔가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 제대로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바르게 진짜 제대로 하나 알고 넘어가도 그냥 넘어가고 싶지 않고 제대로 알고 넘어가고 싶은데 이게 그렇게 알고 넘어가다 보니까 너무 알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배울 것들이. 그래서 막 속에 막 넣고 싶은데 이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이 요즘은 막 있어요. 그래서 왜 이게 지금 이렇게 막 급하지 않아도 1, 2학년 때고 왜 제대로 다 찍고 못 넘어갔을까 이런 아쉬움들이 많아요. 네. 그럼 지금은 동생분과 네. 학교 다니면서 동생은 또 학교 갈 준비하고 네네네. 그러고 생활하고 네네. 계신 건가요? 네네. 부모님을 데려올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저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부모님들은 반평생 넘게 거기 사셨는데 여기 와서 어르신들 실질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이에요. 억양이나 그다음에 문화나 이걸 나이 드신 분들은 사실은 적응하기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부모님들이 여기 와서 말이 왜 안 되지? 그런 겪고 겪게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 않아갖고 그래 그런 부분이. 네. 그럼 지금은 그냥 연락만 네네 조금 그렇죠. 하고 네. 계시는. 네. 사실 적응된 곳에서 와서 다시 새 그쵸, 출발하기가 어렵죠. 어른분들은 어렵죠. 그러면 앞으로 지금 아직 20대시잖아요. 네네. 앞으로 미래 계획, 꿈 그런 건 뭐가 있을까요? 있어요. 이제 학교 졸업하면 대학원을 갈 대학원 거고. 생각하고 네, 계세요? 네, 교육대학원을 가려고 하니까 이 과가 완전 정반대돼서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추천서를 안 써주신다고 해서 일단은 대학원을 가서 강의를 하고 싶거든. 평생을 공부할 계획이네. 교육자를 하고 싶은 그러니까 마음이 이런 있으세요? 사실은 앞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잘 살수록 내가 예뻐지는데 그냥 예뻐지는 게 아니라 건강한 예쁨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다른 교수들 영문학교나 국문학교는 진짜 막 몇십 대 1이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미용 쪽 편이어서 아직 지금 한참 미용 쪽에 발전한 거는 아직 그렇게 얼마 안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쪽으로 조금 좀 더 적극 진출해서 앞으로. 솔직히 미용 쪽이 이제 앞으로 보면은 정말 우리가 전공을 잘 선택한 거. 그렇죠. 네. 뭔가 통일이 돼도 그렇고. 네, 사실 이제 통일될 것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통일이 됐을 때 이 사람들이 막 갈등을 겪었을 때 공부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었는데 공백이 너무 많으니까 그때 하긴 너무 어렵지 않아요. 그때 내가 쉽게 이렇게 포커스만 찝어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기도 하고. 더 멋진 어른. 네. 북한 같은 경우는 또 솔직히 여자들이 뭐를 가꾸고 막 이런다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맞아요. 막 염색도 할 수 없고 뭐 머리 스타일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쵸.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봐도
전공 우리가 택한 전공이 진짜 그래도 미래에 뭔가 더 뭔가 일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대학원까지 생각하신다니 대단하네요. 근데 뷰티를 하면은 막 그러니까 그냥 굳이 예쁘게 화장하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고 교수님이 그랬어요. 이게 아니라 네, 교수님께서 네, 교수님께서 네, 그래서 저는 근데 그걸 동의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굉장히 저는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네. 나중에는 더 공부를 하시면 하나원에 가서도 네. 가르치는 것도 신청서를 넣습니다. 제가. 실제로 신청서를 넣으셨어요? 네, 아니 저희가 독서 모임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런 한원 거기 가고 싶은 친구들을 되게 요건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넣었어요. 네, 다 작성을 해서 네, 가보고 싶어서요. 그럼 그것도 실제로 진짜 하시게 됐으면 좋겠어요. 가서 어떤 거 가르쳐주고 싶으세요? 금방 와선 진로에 대한 갈등이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 길을 걸쳐서 왔기 때문에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고민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걸 부담감을 살짝 덜어주고 싶어요. 그 친구들. 와, 멋있네요. 네, 오늘 이렇게 출연하셔서 시간 내서 출연하셔서 탈북 얘기부터 어려운 얘기, 좋은 얘기 다 해주셨는데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오늘 얘기하고 나니까 어떤가요? 사실은 이런 저는 북한에서 온 걸 잊을 만큼 내가 어디서 왔는지 이걸 잊고 살았어요, 사실은. 근데 여기 와서 새롭게 이렇게 유년기 이야기부터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는 거 다시 나를 나다운 나를 이렇게 알게 해준 것 같고, 그리고 뭔가 더 기대되는 앞으로 더 기대되는 방송인 것 같아요. 다음에는 또 네, 저희가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네,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탈탈탈 2부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나 화장실 나 네, 이거 마이크만 떼고 자 가세요. 나 아까 화장실 안 가고 혼자 아까 10분만 더. 유진 씨는 어때요? 이렇게 듣고 나니까? 저는 이런 얘기 사실 평소에는 잘 안 하잖아요. 평소에는 잘 안 하죠. 참 뭔가 내가 하여 옆에 내가 있으면 내가 제일 색감해서. 근데 약간 이국적인데 저 지니 씨는 뭐냐면은 이렇게 얼굴도 작고 뭔가 작기도 하면서 이렇게 앞뒤로 나왔거든. 앞뒤로. 입체적이에요. 맞아. 입체적. 입체적. 3D. 그래서 약간 이렇게 서양적이라고 해야 되나? 나도 없대. 약간 그 있잖아요. 아랍 쪽에. 맞다. 맞다. 히잡을 쓰고 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쪽 이국적이다.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후원금을 받게 될 경우 출연 요청, 주제 선정 등 청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베나TV가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시청자 한 분이 한 달에 1,000원씩 후원해 주시는 111 캠페인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